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정답을 알게 되셨나요? 어떻게? 자, 이 9개의 그 천체 사진 중에서 하나만 진짜 천체이고 나머지 8개는 프라이팬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거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 나사에서 직원들이 장난을 좀 이렇게 쳐서 트위터에 올렸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천체 사진인 것 같습니까? 보면 빨간색도 있고 뭐 파란색도 있고 뭐 지구처럼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정답은 뭐냐면요, 사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요거 여러분 다른 것보다 더 프라이팬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것이 천체입니다. 이름은요 유로파라고 하는 목성의 위성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게 좀 특이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로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성의 위성 유로파. 참고로 지구의 위성은 어디죠? 뭐죠? 지구의 위성은 달이죠, 달. 그렇죠? 오늘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알아볼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걸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유로파입니다. 아까 전에 그거랑 그렇게 생겼죠? 여러분 유로파는 목성의 위성 중 하나로 갈릴레이 위성에 속하는 위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갈릴레이가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그 망원경으로 달의 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걸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발견한 게 목성의 위성들이죠. 목성의 위성 4개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고 목성에도 위성이 있다, 달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힌 최초의 분이 갈릴레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릴레이를 길여서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우로파 또는 목성 2라고도 하는데, 유로파는 목성의 위성 중 6번째로 목성에 가깝다고 합니다. 목성의 위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목성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그렇죠? 질량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위성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이 위성 중에서는 가장 작지만, 목성의 위성 중에서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서 가장 작지만 태양계의 모든 위성 중에서는 6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대부분 큰 위성들을 목성이 거느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610년 갈릴레이가 발견해서 이제 갈릴레오 이름을 딴 갈릴레이 위성에 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파가 지금은 탐사선의 유로파 탐사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구의 과학자들이 예전보다 많이 알려져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로파는 달보다 약간 작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규산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심부는 철로 이루어졌다고 추측되며 산소로 이루어진 있는 옅은 대기권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대기권이다. 우리 지구의 대기랑 조성이 비슷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걸 딱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혹시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 무엇이 뭔지는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에는 충돌구가 드문 반면, 그쵸, 여러분, 크레이터 같은 거 뭐 여기 보이는 뭐 이런 거는 크레이터 같은데, 크레이터 뭔지 아시죠? 이렇게 뭐 운석이라든지 이런 게 충돌해서 발생하는 이런 구멍들. 근데 선 모양의 표면 균열이 많이 보인다. 그렇죠? 이렇게 뭐 표면에 균열이 이렇게 많네요. 그렇죠? 뭔가 팽창했다가 쪼그라들다가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선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그런지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유로파는 태양계의 지구형 천체 중 가장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또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오네요. 유로파의 표면이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얼음? 그럼 얼음은 뭡니까? 뭐가 온 겁니까? 물이 온 거잖아요. 대기에는 산소가 있고 표면은 물이 얼음으로 돼 있다? 그럼 무엇이 존재할 수 있을까? 자, 그 답은 다음에 나오죠. 표면이 매우 젊고
매끄럽다는 점에서 볼 때 유로파에 지하 바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바다가 존재한다면 이 바다에 생물이 서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로파가 관심을 끄는 겁니다. 태양계의 위성 중에서, 아니면 행성, 위성 통틀어서 지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조석 가속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한다. 여러분, 조석 가속 아마 목성이 굉장히 커다랗잖아요. 그 주위를 돌면서 이 조석 활동, 조석이 여러분 밀물과 썬물을 일으키는 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한번. 자,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있고, 요 옆에 달이 있습니다. 달.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구하고 달이 여러분 너무 그렇게 그렇다. 아마 달이 지구의 60% 정도 되니까 달이 더 커요. 좀 클 거야. 아마 이 정도 될 거야. 여러분, 달은 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위성이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막 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달이 여기 있을 때 달이 끌어들이는 힘이 이쪽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힘, 중력. 여러분, 지구의 중력도 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달의 중력도 지구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여러분, 지구에 뭐가 있습니까? 액체. 지구의 액체. 예를 들어서 바다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바다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여기가 부풀어 오르지만 반대쪽도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여기는 밀물이 되고, 이쪽은 밀물이, 이쪽은 썰물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하루에 2번씩 반복되죠. 그쵸? 그게 밀물과 썰물이죠. 조석 현상이죠. 조석 현상. 그건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석 가속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목성, 여기서는 목성이 훨씬 큰 위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성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끌어당겨지니까 그 안쪽에 있는 그 바다, 그 얼어붙어 있는 바다의 안쪽은 열이 발생해서, 그래서 내부에 얼음이 녹으면서 지하 바다를 만들 것이라는 그러한 학설이 제기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얼음이 판과 유사한 활동을 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것이 있고, 그리고 또 2015년에는 지하 바다에서 올라오는 염류가 표면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유로파의 표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로파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미국 항공우주국은 허블 우주망원경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에서 발견된 것 비슷한 수증기 기둥을 유로파에서도 발표했다.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유로파의 표면에서 유기물질과 관계가 있는 점토 광물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여러분, 층상규산염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점토 광물, 점토라고 하는 것은 판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판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보통 우리가 생명체가 발견할 때, 생명체가 진화할 때 제일 좋은 조건이 이런 점토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판처럼 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두 겹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가 넓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표면적이 굉장히 상당히 넓잖아요. 이 판의 표면적이, 그쵸? 그리고 여기 층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이런 수많은 어떤 그러한 무기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바다 같은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갯벌처럼 썰물과 밀물이 계속 이렇게 들고 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면은 계속 에너지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판에 있는 이 어떤 구조들, 이런 무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그런 자연적인 광물의 구조라든지 이러한 것을 안에서 무기물질이라든지 유기물질 같은 게 딱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게 쓸린다든지 서로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촉매작용이 일어난다든지, 이 구조, 여기 있는 이 어떤
이 어떤 판의 구조들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이렇게 촉매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해서 생명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그냥 다른 구조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갯벌 같은 것도 보면 이런 점토판으로 돼 있어서 어때요? 생명 활동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보면 거기 생명의 종류 같은 것도 다양하고 엄청난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갯벌에 있는 1세제곱미터의 어떤 공간에 몇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닷물이 계속 들어왔다 쓸려갔다 하면서 에너지도 공급이 될 테고 하니까 갯벌 같은 곳에서 생명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989년에 발사되었던 갈릴레오 탐사선은 많은 정보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유로파에 대해서. 근데 아직도 유로파에 착륙해보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겠죠. 여러분 어떻게 진짜 바다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그럴 테고요. 그래서 아주 어쨌든 유로파는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번 유로파가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여기 보면 내부에 이렇게 바다가 있을 것이라는 지금 추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바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표면은 얼음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끊임없이 운석의 충돌이라든지 소행성의 충돌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광이 당연히 비추고 있겠죠. 목성의 위성이니까. 그리고 또 소립자들 이렇게 우주선이라든지 코스믹 레이라고 하나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쵸?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이렇게 아까 전 수증기 기둥이 이렇게 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이러한 구조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하에 있는 내부열이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열수 분출공 같은 것도 보이는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지구의 환경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물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인간과 같은 그러한 고도의 지적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라도 혹시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고 중요한 위성 중에 하나이니까 이거 유로파라고 하는 이 위성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성의 위성이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도 지구 말고 다른 곳에서 생명체가 발견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유로파의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왜냐면 가장 그래도 가깝고 저번에 다뤘던 고래자리 타우 같은 경우에는 몇십 광년을 가야 되잖아요. 12광년인가? 광년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확인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면.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목성이니까.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상으로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